또한 그 시대를 발전해서 행동주의, 연합주의, 삐아제 심리학, 형태 심리학, 인지 심리학 등 서로 다른 심리학파들이 수학적인 사고학습 성취 연구에 대해서 주요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그중에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수학교육학습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기계적 학습과 유의미 학습으로 기대할 수 있는 다른 결과들을 인상 깊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으며 이때 통찰력의 현상과 문제 해결에 대한 개수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글이 되게 기니까 제가 좀 전에 했던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형태주의 심리학, 형태 심리학이라는 거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 자연 발생적 전일체의 구조를 분석했다. 그리고 방금 읽으면서 쭉 나왔던 게 뭐예요? 통찰력의 현상. 이게 되게 단어가 중요하죠. 따라서 지금 전체적인 내용을 잘 우선은 양면화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들어갈 단어들 실험심리학, 관념들의 연결, 연합주의, 그 다음에 단순한 아이들의 연결, 그리고 전체는 부분과 같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게슈탈트 심리학, 그 다음에 통찰. 이 중에 게슈탈트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오네요. 게슈탈트는 독어의 게슈탈트라는 단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형이 아니라 잘 보면은 configuration and gestalt, 즉 전체로서의 짜임새. 거기에는 그 안에 몇 개의 부분으로 분절되어 기능적으로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다른 게스트들과 구별되는 각자의 개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게스탈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구조, 아이디어, 원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자는 누구래요? 베르타이머, 이쪽으로 대표적인 베르타이머, 카토나 쾰러. 이들은 모두 관계적 결정 원리, 즉 하나하나가 있다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서로 뭐 했다? 연결되는 관계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전체가 결정된다. 따라서 전체는 단순한 모자이크적인 집합이 아니며 그 자체를 구조화하고 게스트를 형성하는 내적 관련성 보유하며 부분은 그 전체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따라서 이쪽에 포커스는 요소를 시그마면 전체다. 여기는 요소를 시그마한 것보다는 전체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맨 밑에 이상 단순한 요소는 아니면 짜임새 있는 게스트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전체 속의 부분인 것이다. 전체 속의 부분인 것이다.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서 계속 게슈탈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게슈탈트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구조라는 거는 configuration이니까 figure, 그냥 모양이다가 아니라 모양들이 조화를 이루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요, 성형을 했어요. 이 성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선생님, 제일 예쁜 눈 해주세요. 그래, 눈만 보니까 정말 예쁘게 잘했어요. 빠짝빠짝 난리가 났어. 제일 예쁜 코 해주세요. 코 진짜 모델 같은 코를 딱 했어. 제일 예쁜 이마 해주세요. 부채살 딱 넣어서 예쁜 이마 했어. 나는 눈도 코도 이마도 예쁘게 했으니까 오늘부로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정말 예쁠까라는 거는 각각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이것이 이 자리에 얼마큼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예쁘다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게스트예요. 전체를 보는 거. 갑자기 제 얼굴을 막 세부적으로 쳐다보시는데 보지 마시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보실 거 없어요. 따라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해결에서 게스트한테 심리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건 통찰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찰력. 쾰러가 실험했던 거는 되게 유명하죠. 아파스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침팬지들에게 바나나를 주고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주고 바나나를 잘 먹는가라는 실험을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원숭이가 결국 바나나를 어떻게 먹었다고요? 여기 위에 달려있는 바나나를? 그렇지. 짧은 막대, 긴 막대, 의자가 있었어. 짧은 막대로도 안 쳐지지. 긴 막대로 안 치지. 의자에 올라가서 뛰어도 안 쳐지지. 먹고 싶으면 침팬지가 구르다 갑자기 끼끼끼 어떻게 했다? 잡은 막대기를 긴 막대기에 꽂고 의자에 올라가서 떨어뜨렸다. 가르쳐준 게 아닌데 나에게는 3가지 요소가 있었다. 그런데 3가지 요소로 불가능했던 거를 끼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탁 동반하는 순간, 그러면 침팬지도 그렇게 되고 원숭이도 그렇게 될 정도면 인간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이러한 유명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다? 결국 전체 속의 한 요소인 상자를 전체와 관련시켜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 통찰, 그들의 행동을 설명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통찰을 갖는 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통찰 없이도 가르칠 수 있느냐? 있다. 지금 생산적 사고는 결국은 통찰을 강조한 사고거든요. 그랬을 때 베르타이머는 그가 말한 생산적 사고, productive thinking 또는 구조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사고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생산적 사고라는 거 구조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사고예요. 구조적 이해의 주침은 뭐예요? 게스탈트를 기초로 한 사고죠. 게스탈트를 기초로 한다는 건 그래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통찰을 자극하는 사고라는 얘기예요. 통찰 없이도 분명히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되죠. 얘들아, 너희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렇게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는 거는 두 가지 요소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돼. 바로 밑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 따라서 밑변의 길이를 찾으셨나요? 네. 높이를 찾으셨나요? 네. 둘을 곱하세요. 그럼 넓입니다. 네. 뭐라고요? 높이가 어렵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요점.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요점 끝점 여기 보이죠? 여기서 밑에까지 쭉 내려요. 내리면 요 길이가 높이예요. 어때요? 됐죠? 이제 높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밑변 찾고 높이 찾으면 넓이가 구해졌다. 그러니까 요 형태에 맞는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제시하면은 수 문제라도 다 풀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손다이크가 아니지. 베르타이머가. 그럼 너희들 이렇게 생긴 문제 풀어볼래? 또는 이렇게 생긴 문제도 풀어볼래?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래요? 선생님 어디로 내려요? 뭐 이런. 선생님 밑변의 길이가 어디 있어요? 라는 이런 식의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거기에 대해서 베르타이머가 넓이를 가르친다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 없이 이렇게 요소들만 가지고 가르쳤으니 말도 안 되는 학생들의 이런 어려움이 토로되는 거 아니냐. 잘 봐라. 넓이를 가르친다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넓이가 있다라는 건 결국은 얘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들이 몇 개냐라는 거 아니냐. 얘가 한 11이라는 내용 안에 얘가 3개, 얘가 4개니까 4, 3, 12. 그래서 10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게 넓이의 원래 원리다. 그렇다면 평행사변형도 사실 이렇게 한번 잘라봐라. 그러면 이 안에서 잘리는 작은 넓이들이 보이는데 이 넓이들의 형식 안에서 이쪽의 가운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 구하는 거고 이쪽은 뭔가 뾰족 나오고 이쪽은 뭔가 모자르니 얘를 이렇게 옮겨서 뭘 만들면? 그렇다. 직사각형을 만들면 결국은 모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처럼 옮겨졌을 때 아이들은 쉽게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과 지금 새롭게 보이는 노란색의 어려운 평행사변형도 내가 이렇게 잘라서 얘를 이쪽에 옮겨서 채워야지. 또는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을 이쪽에 옮겨서 채워야지라고 하면 직사각형이 됐으니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평행사변형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때 그 게스탈트는 뭐다? 그래,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